네, 뉴스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인천 항만공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오랫동안 공석이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낙하산 사장으로 이번에 인천 항만공사가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이 온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항만도시 인천의 참 중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항만공사에 최근에 그 신임 사장을 7대 사장을 뽑는데 여기에 그 현직의 해수부 고위관료 임명이 유력시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또다시 낙하산이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재 해수부의 수산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예. 이미 공모를 내기 전부터 이 사람으로 사장이 내정이 됐다는 소문이 퍼져서 보통 이전에 이 항만공사 사장을 뽑을 때는 뭐 적게는 5명, 많게는 11명 정도까지 응모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2명밖에 응모를 안 한 거를 보더라도 아예 기대를 안 하는군요. 이미 뭐 내정이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역대 사장을 보더라도 항만공사 사장이 6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 5명이 모두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관피아라는 건데 그 부서 플러스 마피아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피아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6명 중에 5명이 소위 해피아 출신이라는 네, 건데 그렇죠. 특히 인천에 이런 지금 사례들 낙하산 인사가 많다. 이거는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항만법을 근거로 해수부의 관리를 받는 항만공사를 보면 전국에 4곳이 있는데요. 네.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 이렇게 4곳의 사장을 실질적으로 해수부 장관이 임명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4곳을 통틀어서 역대 사장을 보면은 거기에 해수부 출신들은 총 24명 가운데 11명이 해수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4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역별 내역을 보면은 해수부 출신이 사장으로 온 경우는 부산이 지금까지 7명 중에 4명이 있었고요. 울산은 6명 중에 1명, 여수, 광양은 6명 중에 1명, 반면에 인천은 6명 중에 5명이나 해수부 관료 출신의 낙하산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인천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해피아의 낙하산 근절의 무풍지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해수부 출신들이 많았던 거죠. 이렇게 유독 왜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인천에 많이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중앙 정부에서 인천을 좀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는 인천의 정치권이 이제 중앙 무대에서의 그 좀 정치력 발휘하는 게 좀 약하지 않나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인천 항만공사 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 공사의 역할, 과제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지금까지 역할을 보면은 항만 전체를 관리하고 또 개발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향후의 항만공사 역할이 중요한 것이 인천에 예를 들어서 인천항의 18부두를 재개발해야 되는 문제, 또 인천 신항의 배후부지를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중고차의 오토밸리를 그쪽으로 옮겨서 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항만공사에서 이걸 관할을 해야 되거든요. 뭐 뉴 홍콩시티 관련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되겠죠. 뉴욕시티나 뭐 제물포 르네상스하고도 네네. 연관이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거를 지역 사정을 좀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중앙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항만공사의 역할과 과제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낙하산 인사가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의 특징이 임기가 끝나면 그만 뭐 호련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떠나고 문제가 있는 거 또 아니겠습니까? 중앙의 해수부의 입장을 그러니까요. 대변을 하는 어떤 네, 출장소와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시민 단체들은 당연히 낙하산 뭐 인사 반대하고 있는데 유정복 시장에게도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천평화복지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이런 해수부의 독점을 비판하면서 네. 항만 주권을 인천으로 찾아오겠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온라인 서명 운동을 받겠다라는 것과 또 청와대에 이제 청원을 내겠다 이런 운동도 시작하고 있고요. 네. 항만공사의 그 사장의 임명권을 이 지방 정부로 이양을 해야 된다는 그 항만 주권을 찾아오겠다는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해수부 장관이 임명을 하더라도 해당 시도의 그 시장이라든가 지사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해수부 장관이 임명하기 전에 유정복 시장하고 협의를 하게 될 텐데 예. 그 과정에서 과연 그 유정복 시장이 이러한 지역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천 포커스 이번엔 학교로 시선을 좀 옮겨보죠.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쓰러진 뒤에 여드레 만에 숨진 조리 실무사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자, 50대 조리 실무사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작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이 50대 여성의 조리 실무사가 쓰러져서 8일 만에 숨진 사고입니다. 최근에 이분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세척실에서 이분이 일하면서 상당히 높은 이 온도와 고온과 이 노동 강도가 너무나 셌기 때문에 네.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산업재해 인정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작년 9월에 인천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 그로부터 8일 후에 사망하는 사고입니다만 이분은 평소에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망 원인은 이제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 뭐 사실 요리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관련돼서 공기도 너무 안 좋고 과도한 노동을 해서 이런 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급식 노동자의 상당수가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 현실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 인천시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인천시의 학교 급식 종사자 1,848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약 47% 정도, 한 882명이 폐암으로 의심된다라는 걸 이상 소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그중에서 15명은 뭐 거의 확실하게 폐암이 의심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특히 인천의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줄여서 학비노조라고도 일컬는데요. 이 학비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인천의 학교 급식 종사자 중에서 4명이 확실하게 폐암 확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리사들 입장에서는 즉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리사들이 하는 말씀 어떤 말인가요? 그러니까 조리사들은 이렇게 인천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열악한 것은 특히 폐암이라든가 여러 질환에 노출된 것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네네.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과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시 교육청에서 진행한 그 조사를 보면은 전체 초중고교 급식조리실 가운데 총 495곳에 495곳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네. 작년에 밝히고 있고요. 또 인천의 경우에는 학교 급식 조리사가 그 조리사 한 명당 학생들을 130여 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과다하게 많다라는 얘기죠. 공공기관 수준을 우리나라 평균을 보면은 조리사 한 명이 약 70명에서 8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에 비교하면 2배 가깝게 너무나 이 과다 노동에 좀 노출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리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급식실 업무 환경이 폐암을 유발시킨다 이런 직접적인 인과관계, 연관관계가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상당히 네. 의심스러운 건데 네. 교육 당국의 응답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교육 당국이 지원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을 받아서 교육부가 지난 15일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학교 급식 조리실의 뭐 환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설비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급식의 조리 방법 자체를 이렇게 뭐 이렇게 기름에 튀겨 가지고 하는 거를 네. 좀 다른 방법으로 돌리고 이런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폐암이 의심되는 그러한 그 급식 종사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라든가 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육부가 발표를 했지만 실제 현장의 조리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런 방안들이 아직까지 좀 구체성이 결핍되어 있고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집에서 요리를 해도 뭐 한두 시간 하다 보면 그 공기가 아주 안 좋아지고 공기청정기 틀면은 정말 미세먼지 높아지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가슴 답답한 느낌. 환기하고 이 환기 시설과 또 이 그러니까요. 환풍기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또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인천 포커스 학교 관련 이슈 하나 더 보죠. 고등학교 학군 조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조정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또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이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또는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의 학교군을 조정을 본격화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학교군을 선택을 해서 추첨을 하게 되는데 학교군은 현재 1학군이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가 포함이 돼 있고요. 2학군에는 부평구와 계양구, 3학군에는 서구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동학교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앞둔 중3 학생들은 거주지가 속한 학군이라든가 공동학교군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를 보면은 이 5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1학군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가장 면적이 큰 서구 같은 경우 3학군 학생들은 모집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먼 네. 곳에 학교로 배정받게 돼가지고 네. 이 통학에 상당히 어려움을 빚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시 교육청이 용역을 했고 그 이제 용역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용역에서는 1학군을 중구, 동구, 미추홀구 그리고 연수구, 남동구 이렇게 3개로 나누고 3학군을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구의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 2개로 분할하는 이러한 안을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예.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어디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하고 또 어디는 학생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정안이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현재 3개인 1학군, 2학군, 3학군 이 3개인 인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이 최소 5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확정짓기 위해서 인천시 교육청이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안을 확정하게 되면은 6월에 인천시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7월 중에는 고시 공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학군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확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 학부모들 또 어떤 결론이 나와도 좀 불만이고 좀 우려의 목소리 내지 않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네. 시교육청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또 충분히 현장 목소리를 잘 수렴을 해서 잘 학군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